1973년 9월 13일 이탈리아 캄파니아주 나폴리에서 태어난 파비오 칸나바로는 또래 여느 아이들처럼 축구에 열광하는 아이였습니다. 당시 나폴리의 신으로 군림하였던 마라도나의 영향을 받아 나폴리 팀의 볼보이를 하며 축구선수로서의 꿈을 키워나가게 되었죠. 이후 나폴리 유스팀에 정식 입단한 칸나바로에게 유스팀 감독은 가장 왜소한 체격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수비수로의 포지션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대 최고 수비수의 탄생을 알린 역사의 시작이었죠. 한 일화 중 나폴리의 훈련 당시 그의 우상인 나폴리의 신 마라도나에게 거친 태클을 하여 선수들과 코치진을 놀라게 하였지만 정작 마라도나는 이 어린 유망주를 변호하며 그에게 자신감을 불어주어 훗날 위대한 선수로 거듭나는 데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또한 이탈리아의 레전드 치로 페라라 역시 어린 칸나바로의 직접적인 스승이 되어 처음부터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죠. 이후 1993년 3월 7일 유벤투스와의 토리노 원정 경기에 그의 멘토 페라라와 센터백을 맡으며 준수한 활약 속에 데뷔전을 치르게 됩니다. 중앙 수비수로서는 작은 키였지만 빠른 스피드와 단단한 피지컬, 뛰어난 점프력과 개인마크 능력 등이 그의 작은 키를 커버했고 1995년 1월 8일 AC 밀란과의 산시로 원정 경기에서는 첫 골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재정난에 허덕이던 나폴리는 1995년 여름 칸나바로를 파르마에 매각하게 되었고 이때부터 그는 리그를 대표하는 수비수로 점차 성장하게 됩니다. 당시 세리에는 전 세계 최고의 리그로서 2000년대 초반까지 이어지는 소위 말하는 칠공주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커리어가 꽃피기 시작한 것은 바로 96-97 시즌 파르마가 유벤투스에 이어 준우승을 차지하면서부터였죠. 파르마는 이 시기를 기점으로 2000년대 초반까지 엄청난 클럽 커리어를 쌓았으며 칸나바로, 튀랑, 부폰에서 이어지는 수비라인과 디노바조, 베론의 지원 사격 속에 키에사, 크레스포의 득점력으로까지 이어지며 98-99 시즌 유로파 리그컵을 차지하여 정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또한 칸나바로 역시 팀에서의 꾸준한 활약 덕분에 세리A 최고의 수비수 중 한 명으로 각광받으며 97년부터 국가대표팀에 차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앞서 21세 이하 유럽 축구선수권 대회 2연패를 기록한 이탈리아 대표팀의 주역이었던 그는 체사레 말디니 감독에 의해 98 프랑스 월드컵 멤버에 부탁되며 네스타와 함께 아주리 군단의 젊은 피로 수혈되었고 이는 훗날 세계 최고가 될 센터백 콤비의 시작을 알리게 됩니다. 월드컵 본선에서의 이탈리아 수비 라인은 말디니, 코스타 쿠르타, 네스타, 칸나바로로 이어지는 비대칭 포백 라인을 형성하였고 특히 칸나바로는 8강 프랑스전까지 5경기 모두 선발 출장하며 활약을 이어나갔습니다. 비록 아쉽게 8강전 개최국 프랑스를 만나 승부차기 끝에 패하였지만 이탈리아의 수비진은 지단과 조르카이프의 공격 지원을 요란하게 차단하는 데 성공하였고 당시 세계 최고의 수비 라인으로 불리던 프랑스의 철의 포백의 센터백 조합이 이탈리아의 젊은 빗장 수비 센터백 조합으로 권력이 이동될 것이라는 평가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 시간은 21세기를 맞이하며 찾아오게 됩니다. 새천년을 맞은 유럽의 첫 메이저 축구 대회인 유로 2000에서 수많은 스타들이 떠오르게 되었고 전 세계적인 흥행몰이를 하며 유럽 축구계는 르네상스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이탈리아는 말디니, 네스타, 칸나바로로 이어지는 빗장 수비를 형성하며 결승전까지 상대 공격수들의 공포 대상이 되었고 아쉽게 역전패를 당하며 우승을 놓쳤지만 이 조합은 세계 최고의 수비 라인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특히 유로 2000 준결승 이탈리아 네덜란드전은 창과 방패가 만난 역사에 남는 명경기로 꼭 찾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극강의 수비 조합은 2002 한일 월드컵 16강 대한민국을 만나기 전까지 조별 예선과 다양한 경기를 통해 전 세계적인 맹위를 떨치게 되죠. 비록 2002 한일 월드컵 16강 대한민국전에서는 조별 예선 부상에 의해 빠진 네스타와 경고 누적으로 결정한 칸나바로의 공백을 메우지 못하며 패하게 되었지만 이 당시의 수비 조합은 현재까지도 프랑스의 철의 포백과 함께 역대급 수비 라인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 시기쯤 칸나바로는 재정난에 빠진 파르마에서 인터밀란으로 이적하였고 많은 부상과 컨디션 난조로 인해 슬럼프를 겪게 됩니다. 또한 2002 월드컵 직후 은퇴한 말디니의 주장원장을 이어받은 칸나바로는 역대급 이변의 대회로 기록되는 유로 2004에 참가하게 됐지만 팀은 1승 2무를 거두고도 상대 전적에 뒤지며 조별리그에서 탈락하는 불운을 맛보게 됩니다. 이 대회는 이탈리아를 비롯한 독일, 스페인과 같은 우승 후보가 조별 예선에서 탈락하기도 하였으며 겨우 두 번째 유로 본선 출전이었던 그리스가 우승하며 역대급 이변을 연출하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콘텐츠로 제작할 예정이오니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그의 축구 인생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벤투스로의 이적을 하며 파르마 시절 공포의 수비를 보여주었던 튀랑 부폰과 다시 재회하게 되었습니다. 이 통곡의 벽은 두 시즌 연속 유벤투스가 압도적인 기량으로 리그 우승을 차지하는 데 있어 엄청난 역할을 하는데 그중 칸나바로는 0405 올해의 수비상, 0506 올해의 선수상에 선정되며 세리에 A를 대표하는 선수로 우뚝 서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의 우승 기록들은 후에 유벤투스가 칼치오폴리 사건에 연루되며 3부 리그로의 강등 및 두 번의 우승 기록 자체가 박탈당하는 치욕을 당하게 되죠. 어느덧 30세가 넘은 나이의 칸나바로는 여전히 전성기의 기량을 유지하고 있었고 드디어 2006년 독일 월드컵에서 그의 축구 인생과 커리어의 절정을 맞이하게 됩니다. 본선 조별 예선에서 부상을 당한 네스타를 대신한 마테라치와 함께 수비 라인을 이끌며 이탈리아의 연승 행진에 철벽 수비로서 거대한 버팀목이 되었고 모든 공격을 특유의 커팅 능력과 아크로바틱한 클리어링으로 막아냈으며 1대1 돌파 횟수 0회 그리고 전경기 출장 옐로카드 0개라는 월드컵 수비수 역대 최고의 퍼포먼스를 선보이게 되죠. 또한 이탈리아는 2골이라는 역대 우승팀 최소 실점을 기록하는데 이마저도 필드골이 아닌 조별리그 자책골과 결승전 PK골이었습니다. 이때 독일의 언론에서는 그에게 이탈리아 골문 앞에 베를린 장벽이 세워져 있다라는 찬사를 보내며 그에게 베를린 장벽이라는 별명을 선물하였습니다. 이러한 압도적인 활약으로 2006 독일 월드컵 베스트 11과 실버볼을 수상하였으며 같은 해 피파 올해의 선수상과 발롱도르까지 전부 싹쓸이하게 됩니다. 역대 발롱도르 수상자 중 수비수로서는 세 번째에 해당됐던 칸나바로는 앞서 수상한 두 명의 리베로형 수비수들과 달리 오로지 전문 센터백으로서는 첫 번째이자 현재까지 마지막에 해당된다는 점이 그의 칸나바로의 활약이 얼마나 대단했었는지를 짐작케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활약을 바탕으로 그는 2006 월드컵 직후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하며 두 시즌 동안 갈락티코의 일원으로 스페인 무대를 누리게 되었는데 그가 몸담았던 두 시즌 레알은 2년 연속 리그 우승을 차지하지만 칸나바로는 리그 적응 실패와 조세화로 인해 리그 최악의 수비수로 선정되는 등 하락세를 걷기 시작합니다. 어느덧 30대 중반이 된 그에게 운동 능력을 앞세워 상대를 제압하는 강한 파이터형의 수비는 이제 점차 빛을 잃어가게 되었고 2009년 유벤투스로 다시 돌아와서도 제 기량을 찾지 못하였으며 다음해 2010 남아공 월드컵에 참가하였지만 팀은 조별리그에서 탈락하는 불운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는 부폰에 이어 이탈리아 국가대표팀 역대 출장 2위라는 기록을 남기며 국가대표팀 공식 은퇴를 선언하게 됩니다. 시즌이 끝나고 유벤투스에서 방출당한 칸나바로는 사우디의 알 아흘리로 이적하였지만 이곳에서도 역시 지단 측이 공식적으로 방출을 선언하며 그의 화려했던 선수 생활은 이렇게 씁쓸하게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칸나바로는 센터백으로서 자신의 불리한 신체적 약점을 극복하고 최고의 선수로 거듭나며 사실상 수비력만으로 발롱도르를 받은 역사상 유일한 선수였습니다. 모든 상대 선수를 자신의 앞에 멈추게 했던 거인자, 그 누구도 깰 수 없었던 거대한 벽, 바로 칸나바로의 이야기였습니다.